남구 변화의 바람을 모두 담은 집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가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청약 분석 시작해보실까요?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는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01에 662세대 규모로 공급을 합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고요. 해당 지역 1순위는 2021년 7월 20일, 기타 지역은 2021년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28일 되겠습니다. 문화지구죠. 정비사업에 해당하고요. 59A부터 104까지 공급이 됩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4년 10월입니다. 대우건설에서 짓습니다. 자, 그럼 대구광역시 이천동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로 한번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분석글을 어제 업로드했는데 같이 업로드한 3개의 단지 중에서 현재 조회수가 가장 많은 단지가 되겠어요. 저 역시도 오래 기다린 곳입니다. 좋은 단지를 적기에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기 위해서죠. 자, 교대역 명덕역 건들바위역 이천동 대명동 일대가 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시내 근접성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는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생활권이 되겠고요. 대구도서관이 2022년 4월에 건립 예정이고요. 주위로 영선초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상중학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봉초등학교, 대구중학교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명덕지구, 이편안이나 남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런 개발 호재들도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선 교대역이 가깝고요. 건들바위역이 좀 더 가깝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무엇보다 입지 대비해서 분양가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청역, 용계역 두 방 얻어맞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인지 이천동의 주위 시세 따라 분양가가 나와줬습니다. 입지와 분양가가 적정하면 청약 수요자들은 집중적으로 선호하게 된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진흥반점 가보셨나요? 진한 국물이 깊은 맛인데 깔끔한 맛이 납니다.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가 뽕세권이 되겠네요.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청약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하고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대구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전용 8호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재당첨 제한 10년, 예비 입주자 300%,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그렇지만 3년 제한이 걸리고요. LTV와 DTI 대출 제한이 걸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 중도금은 후이자 되겠습니다. 전용 5구는 3억 9천만원, 전용 8사는 5억 2,600만원, 전용 100사는 6억 9천만원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2,500만원, 3천만원, 3,500만원이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단지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납부 일정은 추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5구 당첨 시 계약금 10%, 중도금 잔압 10%, 발코니 확장비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플러스 알파로 두시고요. 7,820만원 소요되시겠습니다. 8사 당첨 시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잔압 10%, 5,260만원씩 해서 1억 520만원 되겠고요. 104 타입 당첨 시 계약금 10%, 6,900만원, 중도금 잔압 10%, 6,900만원 해서 1억 3,800만원 필요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좋죠. 입지 대비해서 양호합니다. 확장비가 좀 높고 후이자도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분양가 자체가 낮게 산정됐으니까 수요자도 1억원 정도는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제가 어떤 근거로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비교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 단지죠. 교대역 월드메르디앙이고요. 2006년 9월 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부터 15년차 접어들고 있네요. 10년이 지나가면은 신축 틸은 벗은 아파트가 되죠. 실거주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호가가 5억 원에서 5억 3천만 원, 실거래가가 4억 9,500만 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호가가 1억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실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심리는 5억 3천만 원까지 수렴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딱 분양가 정도의 호가가 되겠죠. 구축이 받쳐주는 분양가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월드메르디앙 바로 옆 단지죠. 교대역 동서 프라임 되겠습니다. 2017년 6월 준공했고요. 여기는 호가가 6억 5천, 6억 2천, 6억 형성되어 있고요. 실거래가는 5억 3천 정도까지 따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천동의 신축 단지 시세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참고사항이 되겠죠. 세대수는 268세대로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죠.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입니다. 교대역 바로 앞에 위치한 교대역 하늘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84 기준으로 현재 호가가 7억 7천, 7억 3천, 7억 초반 정도 대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실거래가는 6억 후반선이 되겠습니다. 7억 중반도 있네요. 요건 고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교대역 푸르지오도 시세 차익을 1억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입지 대비 분양가 더하기 비교 입지의 호가와 실거래가는 청약을 접수한다, 미접수한다 판단 기준이 된다.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 동수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단지 배치도를 지도에 넣어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죠. 아, 이렇게 향과 조망이 나오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타입 남동남서로 구성이 되었고요. 5구 일부가 남향이 있긴 한데 단지 조망이 되어 있고요. 앞동 라인이 영구 조망 누릴 수 있겠죠. 배치가 양호하고요. 조경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4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9동 앞동이 좋아 보이고요. 조망이 이렇게 사이로 나올 수 있겠죠. 안쪽은 단지 조망이 나오게 되고요. 84 타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1동에서 105동 라인이 좋고요. 59 타입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어서 크게 빠지는 곳이 없이 공평하게 조망을 나눠 가집니다. 단지 조망은 단지 조망대로, 외부 조망은 외부 조망대로 좋다 생각이 듭니다. 전동 모두 필로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려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탑층이 36층 되겠습니다. 104의 경우에는 조합원분들께서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16층 이상 고층을 노리신다 라고 하시면은 104는 배제하시고 84 타입으로 정략을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대망의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59A입니다. 124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85세대 되겠고요. 59A 확장형의 경우에는 4bay 판상형이 되겠죠. 거실과 수평 방향인 방이 총 4개니까 여기를 4bay 판상형이라 부른다. 구조가 환상적이죠. 아, 이 드레스룸 기역자로 59에서 빼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구성을 했다. 박수 쳐줄만 한 것 같아요. 팬트리가 없어서 약간 아쉽긴 한데요. 드레스룸에 몰빵을 했지만 침실 3인 붙박이장을 놓음으로써 수납에 약간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이죠. 59B의 경우에는 50세대 공급이 전 세대 모두 일반 분양 50세대가 되고요. 거실과 수평된 방이 하나, 수직된 방이 2개니까 여기를 타워형이라고 부른다. 다들 알고 계시죠? 5구비의 동쪽 검정색, 여기 죽은 부분이 조금 아쉽게 되겠네요. 그래도 타워형 구조에서 드레스룸을 넣어보려고 애를 썼다 정도 칭찬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서 실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5구의 경우에는 A타입이 완승이다 볼 수가 있겠죠. 84A입니다. 289세대 공급되는데 일반 분양이 200세대 되겠고요. 여기는 드레스룸이 일자고 침실 4, 알파룸이 있다는 점이 돋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확장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팬트리를 넣을 수 있고요. 개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파룸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와이드 다이닝으로 바꾸면 상당히 넓어 보이긴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궁금하시죠? 그럼 이 모델하우스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의 이 모델하우스 관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와이드 다이닝으로 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가 방 위치인데 벽을 트고 팬트리를 넣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팬트리는 이 정도 넓이, 84A에서 부족했던 수납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알파룸으로 바꿔도 충분히 수납은 채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84B는 311세대 공급이고요. 일반 분양 307세대 되겠습니다. 84B도 59B처럼 이렇게 죽은 공간이 보인다는 점은 좀 아쉽고요. 욕실 1의 위치가 타워형 치고는 독특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드레스룸 넣어보려고 애쓰는 적이 보여서 칭찬해줍니다. 타워형의 특징답게 주방과 거실 무진장 넓죠. 굉장히 넓게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신규 분양단지에서 대형 평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인기를 입증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는 10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0세대 공급이 되는데 그중에 일반 분양은 2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베이 판상형 되겠고요. 104답게 크고 넓고 시원하죠. 여기도 침실 4를 와이드 다이닝 형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104의 거실 주방 상당히 넓어 보이겠죠. 탁 트인 개방감, 그렇죠. 이 그림이 작다고 면적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림을 잘 그려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드레스룸이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침실과 각 방의 크기도 84에 비하면 훨씬 넓다라는 점, 현관 팬트리도 넣을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가 가장 높고 그 뒤로 104, 59A와 84B가 비슷하고 59B가 마지막으로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에 대한 평가가 좋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대비 분양가나 비교 입지의 호가 대비해서
따라서 분양가도 적정하고요. 단지 배치는 남동남서로 골고루 배치가 됐고 평면도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좋은 단지다 생각이 듭니다. 84A에 대한 수요가 역시나 가장 많겠죠. 기억에 남는 평면은 59A입니다. 그래서 59A와 84B를 같은 위치에 두었고요. 104의 경우에는 고층이 없다는 점에서 한 칸 뒤로 배치를 했는데 이 부분 기억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는데 공급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미래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수요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대역보다 건들바위역이 가까우니까 건들바위역 푸르지오 트레일즈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이름을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있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푸르지오 트레일즈가 여기에 지어진다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청약 접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잘 생각하셔서 청약 접수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알아서 해주시고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